안녕하세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게 제 거거든요. 이것 좀 먼저 한번 펴주시겠어요? 혹시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조금 두꺼워요.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순서대로 조금 다른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네. 한 장 넘겨보면요. 제가 왜 첫 번째로 배정이 됐냐면, 한 장 딱 넘겨보시면 여기 메모장이 있어요. 설명회 메모장. 거기에 이제, 제가 하는 말은 적을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이후에 나오는 선생님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 이제 적을 내용들이 있으시면 다 적으라고 이거 맨 앞에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아마 펜도 전부 다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네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PPT 보고 나서 먼저 진행을 할게요. 뭐 사진 찍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여기 전부 다 핸드아웃 자료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을 한번 쭉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좀 얘기 살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하면 될까요? 네. 네. 일단 제가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이 이제 한 6가지 정도 이제 제가 타이틀로 내세우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타임어택이라는 건데, 타임어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우리 명덕외고 아이들은 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최근 1년 동안은 수학을 조금 소홀히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최근 6개월, 1년 동안은 수학을 조금 소홀히 해서 지금 수학 상, 수학 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탄탄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딱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수학 1, 수학 2까지 선행을 빠르게 돌려서 들어가는 아이들하고, 그리고 수학 상, 수학 하만 한 바퀴 정도, 한 바퀴 반 정도, 이 정도 돌리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학 동안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일단 정확하게 뭐냐면은, 시험 문제에서 처음 보는 문제는 없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빈출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타임어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타임어택은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좀 진행하는,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랑 유사 문제의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변형 문제라 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는 유형서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센이라든가 아니면 뭐 RPM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금 32기 아이들, 그러니까 1년 선배, 이 아이들이 이제 마플 시너지란 책을 부교재로 썼었거든요. 이런 책이라든가 이렇게 유형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형서들에 대해서 숫자만 바뀐 걸 우리가 변형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개념을 사용해서 아예 새로 만든 문제를 우리가 유사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사 문제랑 변형 문제 위주로 이제 진행이 돼 있는 책이고, 보통 이제 1월달, 2월달에 많이 나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운 문제 위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빈출 문제들은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쌍둥이 문제로 넣어놔서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한 문제가 뭐 있었다면 그 유형에 대해서 한 4문제가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그대로 쌍둥이 문제가 4문제가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하는 책이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마카세라는 건데, 혹시 댓글 수학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다 못 들어보셨죠? 당연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만드시는 건데, 선생님들이 좀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학년별로 좀 한 분씩 다 계세요. 명덕외고가 조금 다른 학교들보다 조금 특이하거든요. 어떤 분들 계시냐면, 이 댓글 수학 만드는 쌤은 이성모 쌤이라고 계신데, 지금 이분이 하는 그 커리 중에 가장 이제 좀 특이한 건 뭐냐면, 프린트를 아예 본인이 그냥 만드세요. 기출문제들 같은 걸 가지고 본인이 그냥 만들고, 그걸 아이들한테 줘서 시험 문제도 좀 활용을 좀 약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31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31기 때는 시험 문제 활용을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이 교재 자체가. 그래서 약간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성호 쌤이 수업하는 곳은 댓글 수학을 자료를 나눠주고요. 그리고 수업하지 않는 곳은 댓글 수학 자료를 안 나눠줬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32기죠. 32기는 아예 댓글 수학 그 프린트를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전부 다 나눠줬어요. 모든 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선 이제 논란이 조금 안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마카세라는 건 뭐냐면, 댓글 수학, 그리고 부교재로 우리가 쓰는 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에 대해서 이제 변형 문제들을 전부 다 작업을 해서 개별적으로 오답 관리를 해준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고구마인 사이다인데, 이 고구마인 사이다가 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좀 유심히 들어봐 주세요. 이제 고등수학 상하가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상하라고 하는 이 것들이 좀 이 과정을 조금 많이 뛰어넘은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 진행하는 이런 것들, 네, 대학교 과정에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일부분을 좀 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복소수를 이제 다루는 복소 평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단원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분도 우리 가지고 와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딱 보면 이제 되게 답답한 고구마를 먹을 것 같이 되게 답답한 내용이었다가 근데 어떤 그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선행과정 개념인데 막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다가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그래서 이제 답답한 되게 문제만 보면 어렵고 복잡하고 되게 답답한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풀이 방법을 개념을 알고 나면은 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고구마인 사이다라고 얘는 이제 쇼커 풀이를 좀 연습하는 컨텐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식세기라는 게 있는데 식세기는 뭐냐면 어머님들 집에 식기세척기 없으신 분 계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집에 가전을 이제 쭉 막 하다가 식기세척기는 무조건 하래요. 왜냐면 원래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 제가 설거지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색약이라서 빨간색을 잘 못 봐요. 정록색약이라고 하여튼 있는데 더글로리에서 누구야? 전재준이? 제가 딱 그거거든요. 색약이라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설거지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빨간색이 막 남아있고 기름기가 좀 남아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래가지고 이제 식기세척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초벌을 간단하게 진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식기세척기 돌리면 되게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리는 뭐냐면 이게 이름이 커리가 식세기거든요. 식세기가 식기세척기입니다. 3주 누적 오답 걸린데요.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틀리는 문제들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를 이제 어머님들을 아버님들을 아이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은 아이들이 틀린 문제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오답 노트를 만들어줄 때 그냥 한 부 테스트 봤던 걸 전체 다 나눠주면 아이들이 그 틀린 문제들만 따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좀 수고를 좀 덜고자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냐면요. 학생들이 틀린 문제들을 다 개별적으로 따로 오답 노트를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걸 3주 동안 계속 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3주 정도 누적이 되면은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자기 있게 됐다고 이제 인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식세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틀틈틈인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제 커리큘럼이거든요. 이제 첫 번째 틀을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틈을 채우고 그리고 세 번째 특별해진다 라고 해서 이제 틀, 틈, 특이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교재에 대한 유형들은 이제 첫 번째 틀을 만들고 그리고 틈을 채우고 특별해진다인데 이제 세 번째 거 이제 특별해진다 이거 하나만 지금 교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1월달, 2월달에 진행하는 과정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개념 잡는 과정이라서 이제 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3월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정을 중간고사 과정을 한 번 더 진행하는 과정.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내신 대비 들어갈 때 이제 특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 틈, 특. 자, 짧게 보면은 매번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를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쭉 진행해서 멀리 보게 되면은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하잖아요. 수학 상하.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1, 2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틀을 잡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에 들어가게 되면은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틈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해서 파이널 모의고사들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시스템이 틀, 틈, 특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단톡방 관리인데 사실 이 부분이 엄마들이 가장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목동 지역에 이거 관리하는 선생님이 저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어머님이랑 그리고 뭐 아버님 같이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문풀 조교선 된 선생님들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나 세 분이나 이렇게 계신데 보통 그래서 한 5명이나 6명이나로 이렇게 한 톡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학원에 대한 모든 공지사항이라든가 제 수업에 관련된 모든 데일리 테스트 봤던 거에 대한 분석지 그리고 틀린 것들에 대한 오답 노트 이런 것들 전부 다 단톡방에다가 따로따로 줘요. 그러니까 이름은 단톡방인데 개별 집마다 하나씩 단톡방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리고 간단하게 이 반의 평균이 몇 점이냐 이런 것들은 제가 전체 자료에 넣어놓진 않아요. 근데 원하시면은 따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학교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틀려요. 대충 한 10문제 정도 테스트를 보면은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애들이 틀리게끔 제가 일부러 내거든요. 근데 교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날그날의 데일리 테스트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 그리고 킬러 문제 몇 개고, 준킬러 문제 몇 개고, 이런 거 있는지 전부 다 여기다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숙제만이 아니라 지난주 숙제에서도 좀 미비했었던 내용들이 있으면 전부 다 누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전부 다 일단은 어머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들이 좀 이제 명도외고 아이들이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동영상 보강을 본다고 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목동 지역에서 오목교 쪽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오목교까지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오목교로 많이 나와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이 좀 엄마들한테는 학원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연락을 해서 오늘은 좀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외고 아이들이 조금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왜냐면 동영상 보강을 조금 많이 하는 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저 같은 경우에 일단 결석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요, 아이가 연락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 단톡방에다 먼저 공지를 한번 해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엄마들한테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거짓말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게끔 일단은 만들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이라든가 제가 3월 1일이라든가 뭐 선거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제가 무특을 좀 많이 열거든요. 무료 특강을 여는데, 무료 특강 오픈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전부 다 이쪽에 다 공지를 날리고요. 몇 월 며칠 날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혹시 기숙사 안 들어가시는 분 계세요? 우리 아이는 기숙사 안 들어간다. 다 없으시죠? 없으시죠? 자, 이제 무료 특강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많이 진행을 하냐면 휴일날에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휴일에 진행을 하는데, 무료 특강을 학원을 나간다는 일정이 있으면은 애들이 외출증을 써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어느 정도 이걸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친구들이랑 놀려고 무료 특강 나왔다가 막 3시간, 4시간 동안 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휴일날은 좀 제 생각은 좀 어떠냐면, 일단은 좀 학원에 와서 공부할 거 공부를 하고, 친구들이랑 놀면 놀더라도 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공부는 좀 쉬는 날에도 하고 나서 시작하게끔 이렇게 좀 짜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공휴일 같은 거 잡히게 되면은요, 무료 특강이 계속 열릴 겁니다. 그건 좀 제가 좀 미리 약속을 드리고,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31기는 무료 특강을 이제 열지 않고요. 32기랑 33기는 이제 무료 특강들을 오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여냐면 점심시간 기준으로 놓고요. 앞에 2시간, 뒤에 2시간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게 돼요. 이건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계속 시간표는 33기죠? 우리 33기는 이제 수요일날 7시부터 10시까지고요. 그리고 일요일이 2시부터 5시예요. 원래 일요일 수업이 10시부터 1시였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팀장님이랑 계속 이제 얘기도 하고 시간표 수정도 가장 좋은 걸 주자 33개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수요일은 어차피 7시부터 10시니까 저희가 전공 과목이 4시부터 7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에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전공 과목 수업 듣고요. 그리고 강의실 옮겨서 바로 7시부터 10시까지 제 수업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2시부터 5시인 게 보통 학교에 어쨌건 기숙사인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타임을 학교 앞에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뭐 다른 수업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 학교 앞으로 와서 제 수업 듣고, 그래서 캐리어 아예 들고 오거든요, 거의 보통. 그래서 캐리어 들고 학원에 와서 수업 듣고 나서 학교로 바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32기랑 31기는 그냥 넣어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어떤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일단 아이들이 성적을 좀 많이 올리는 수업이긴 해요, 제 수업이. 그리고 수학을 처음에 이제 싫어하던 아이들도 학원을 오기 싫어하는 경우는 없어요. 비율이 좀 어느 정도로 낮냐면은 제가 이제 같은 수학 선생님들을 비교를 해버리게 된다면 매 수업 시간 한 10%에서 15% 정도 아이들은 계속 동영상 시청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수업마다 많으면 1명, 특별한 이제 행사들이 있으면은 2명 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학원을 와서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핸드아웃 자료를 좀 보시면은 준비한 게 많죠. 중간에 보면 이제 고1 수업 시간표라고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쭉쭉쭉 넘겨보시겠어요? 네네, 거기 시간표 나와 있죠?
네, 쭉쭉 넘겨보니 거기 시간표 나와 있는데 시간표에 보면 일단 제 시간표를 집어넣어 놨어요. 이게 1월달, 2월달이랑 그리고 3월달 되면 시간표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첫 장에는 이제 방학 시간표를 넣어 놨고요. 그리고 다음 넘겨보면은 이제 여기는 3월 시간표죠. 3월 시간표도 제 시간표를 넣어 놨어요. 일단 뒤에 이제 선생님들,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다 진행을 하시니까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 시간표가 이렇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PDF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 원하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수업이 어떤지, 스타일이 어떤지 이런 걸 보시려면 네이버에 류용수 치시면 나와요. 그래서 제 최근 영상들은 없고요. 공개를 안 해놨고 그래도 한 3-4달 정도 된 영상들은 제가 오픈을 해놨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서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시간표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수강 후기라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학생들이 수강 후기를 직접 다 적어준 거를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림없이 그냥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용어도 좀 있고 문법에 안 맞는 것들도 좀 있는데 이것 좀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이제 명덕외고 기출 원본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기출은 전부 다 모아놓고요. 변형 문제까지 다 작업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하나 샘플을 넣어놨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변형 문제 작업을 해놓냐면 보시면은 이제 시험지 나와 있는 곳 보시면은 명덕외고 기출 원본이 이제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 원본이 모의고사 혹은 이제 일반 문제집의 시중 문제집에 혹은 부교재 어디에서 나왔었는지까지 전부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시험에 대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맨 마지막 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거 업무폰 아니고 제 개인 폰이거든요. 그래서 010-3311-5577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우리 아이의 이름을 밝히기는 좀 싫다 이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카메라로 찍으시면 오픈 카톡 되거든요. 여긴 익명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잘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안에 넣어놓은 핸드아웃 자료 중에 이거 컬러 프린트 보면은요 딱 2장 넘기면 제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다가 아주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명덕외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월간 성취도 보고서, 주간 보고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이름이 뭐죠? 다시요. 마무리할게요. 제 이름이 뭐죠? 네, 류용수입니다. 수요일날 7시부터 10시까지고요. 그리고 일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이 시간표는 3월에도 변동이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명덕외고 1학년 아이들 수업 같이 하게 될 조은지라고 하고요. 아이들한테는 그냥 아나쌤이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 CNC 학원 여기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엄청 어릴 때 저는 이 학원에 오는 게 사실 꿈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실력이 안 돼서 막 차근차근 쏟다가 대치동에서 한 5년 정도 이제 경력을 쌓고 이제는 이제 원장님께서 먼저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요런 순서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명덕외고에 잘 가르치는 다른 학원에 있는 강사분이 계신 걸로 저도 잘 알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대치동에서 뭐 휘문고 이외에 자사고를 많이 담당했고, 지금은 그 중에서 이화여고만 대치동에서 그냥 계속 쭉 담당을 해서 요런 성과를 이루었는데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예비고 1부터 N수생까지 다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년별로 그리고 단계별로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알고 있고요. 물론 명덕외고 학생들 영어 정말 잘할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부족한 거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체크하는 강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덕외고 영어 시험은 다른 학원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양이 그냥 많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인데 정말 다행인 것은
지문이나 지문의 변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은 그대로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영어하고 심화 영어 회화 요렇게 분량이랑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나를 좀 나열해 놨는데, 사실 영어는 굉장히 좀 쉽다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심화 영어에서 좀 어머니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일단 페이지 수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그 시간 안에 다 푸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표준 편차 그리고 3년 동안 아이들 영덕 외고 1학년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다들 잘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영어가 독보적이죠. 그리고 표준 편차도 보통 외고 자사고는 다 10대 10점 미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나마 그래도 심화 영어가 조금 평균이 낮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영어는 다 91점, 평균이 91점입니다.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시험이 쉬운 경우에는 100점을 맞아도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100점을 목표로 하고 달리셔야 됩니다. 실제 기출 문제는 워낙 아이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모두 고르시오에서 판별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식은 모두 고르시오가 해마다 또는 시험마다 몇 개 이상이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1등급이 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법 단문이에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편도 아닌데요. 이제 뭐 보통 자사고도 2개 고르시오, 3개 고르시오 뭐 이렇게 정해주는 편인데요.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모두 고르시오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고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서술형 같은 경우도 뭐 주요 구문 영작이 항상 매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구문 자체도 영덕 외고 학생들은 거의 다 암기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어휘 골라서 나열하는 거, 그냥 맞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암기가 할 게 영어 단어가 한 시험당 1000개 정도가 유반파 포함하면 되다 보니까 이제 작년부터 어휘끝 단어책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올해까지는 같은 교재를 쓴다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심화 영어는 네, 이게 특징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반 페이지거든요, 어머니들. 그런데 저게 그냥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문은 아이들이 그냥 다 외우고 들어가니까 선지를 가장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빠르게 읽어서 답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영어 같은 경우는 이디엄 외우는 게 이제 제가 졸업생이나 아니면 다른 학년 애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디엄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명덕 외고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300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외우고 나서 뜻이랑 그리고 여기에 쓰인 표현이 맞는 거를 찾아서 엄청 많죠. 이 개수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그냥 이디엄이 어떤 수준이냐면 그냥 수거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외국인들도 알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생으로 외워야 되니까 좀 아이들이 암기해야 될 게 좀 많은 과목이 영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화 영어 서술형은 3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요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자사고나 다른 어떤 전국 자사고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주제문을 요약하는 건데 이 단어 지문에서 찾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철자를 줘요. 철자를 주고 이 지문에 너가 주제를 알맞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네가 알고 있는 단어로 써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의어 이런 거 많이 알아야겠죠. 그게 가장 큰 포인트고,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여기서 골라서 단어의 어순에 맞게 쓰는 게 가장 심화 영어 서술형에서는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로 정리를 해봤어요. 어머니들 한 몇 개년 추려서 정리를 해봤는데 명덕 외고의 가장 큰 특징은요, 동그라미 보시면 알겠죠. 이제 이 동그라미를 제외한 이 부분이 이제 독해 영역인데요. 어법과 어휘가
네, 70점 이상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이번 겨울방학에는 어법과 어휘를 꼭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원에서도 어법과 어휘가 이 정도,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명덕외고가 그냥 어법, 어휘를 많이 시키는구나. 네. 독해는 다 잘해요. 그쵸? 독해는 다 잘하니까 우리는 암기량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 어법, 그리고 어휘는 어휘 끝 교재 이미 다 마련되어 있고요. 시험지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교재를 작업하시는 분이 저 말고 또 다른 영어 강사님 한 분을 또 초빙해서 전국 자사고 그리고 과학고만 담당하시는 교재 만드시는 분을 저희가 다 이제 같이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신 때 이제 방대한 양을 내신 때 계속 쳐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명덕외고는요, 자료를 적게 주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쌓아놓고 그냥 계속 주는 겁니다.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친구들이 결국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신 때 이번에 방대한 양에 적응을 하는 것, 이렇게 저는 딱 두 가지만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매일 하려고 해요. 사실 화요일, 목요일에 학생들이 오겠지만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예 일주일치 학습지를 그때 주고 제가 화요일, 목요일에 검사하는 방법 하나와 이제 온라인으로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시험을 본 다음에 구글로요. 그리고 적어서 내면 이렇게 몇 시에 시험을 봤는지, 그리고 점수가 몇 점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틀렸는지, 이런 것까지 다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랑 좀 논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혼자 시험을 볼 때는 그냥 단어 뜻, 표제역, 요것만 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 요게 중요합니다. 명덕외고 스타일은 무조건 예문 암기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예문 다 솔팅 해놨어요. 그래서 그 예문조차도 이미 다 학습지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원에서는 하루에 200개씩 이렇게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8주면은 2바퀴 정도 돌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휘 끝이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아마 명덕외고에서도 작년부터 이제 선택을 하셨을 텐데, 설령 어휘 끝이 내년에 좀 설정이 되지 않더라도 수능, 그리고 똑같이 다 겹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학습용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법이랑 독해는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 마찬가지로 다 제작이 되어 있고요. 고3 수준 지문으로 다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덕외고에서도 좀 수능에 발맞춰서,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모의고사 세트가 한 4세트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어법과 어휘를 제외한 그 독해 부분이 있었죠? 영어 부분에. 그거는 다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드, 한 지문 들어가거든요, 영어에서. 그래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유형으로 어법, 이제 저희가 지금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 어법은 사실 9단계를 준비해 놓았어요. 근데 방학 때는 9단계를 하면 아이들이 미치겠죠? 그래서 본교재에 대한 어법과 그리고 어휘 마찬가지로 학교 가면 다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어휘 빈칸도 다 6단계, 그래서 총 15단계로 저희가 구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방학 때는 2, 3단계, 그리고 어휘도 2, 3단계, 그래서 내신식과 수능을 동시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할 때는 수능에 포커스를 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습하고 시험 보는 건 어법, 내신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 모의고사를 매번 등원하면 할 건데,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 대치동에서도 사실은 고1 딱 들어가서 처음 보는 시험이 고1 3월 모의고사입니다. 물론 당연히 1등급을 맞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냥 어머니들의 바람이에요. 그래, 우리 애가 뭐 고1 모의고사는 무조건 1등급, 아니 100점은 맞아야지. 이게 아이들에게 내신을 앞서서
좀 자신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식 훈련은 계속 해야 합니다. 물론 CNC 학생들이 그 중등에서 다 교육을 받았겠지만,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 짧게 봐요. 그래서 15분 정도 보고 어려운 것만 솔팅해서 해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클리닉 시간에 같이 오답 노트를 작성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명동외고가 워낙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분명히 영어를 공부하는 거에 대한 방법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터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건 메타인지가 높아야 돼요. 지문이 많고 단어도 외울 것이 많아지면요, 내가 이 단어 알았나? 이렇게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신 때는 그거를 좀 단계별로 구축할 수 있는 메타인지 학습지도 다 마련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도 기를 수 있도록 수업 중에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었던 이 명덕외고 시스템의 이유는 일단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저희 하이 CNC 학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의 자료를 같이 만들어주시는 우리 단어 공작소 선생님, 그리고 강의력만큼은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계속 생활을 하면서 책임감과 강의력 두 개는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 어떤 사람? 네. 이렇게 시스템이 잘 모여져서 명덕외고에서 반드시 꼭 좋은 성과를 내드릴 수 있다고 다짐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학 스케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동에서도 지금 듣고 있는 아이들이 좀 많다고 해서 목동에서는 1월 3일 개강하고요. 그리고 강서는 1월 4일에 개강합니다. 시간이 좀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학습 시간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혁입니다. 네, 접니다. 저는 지금 이화외고,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죠. 전국 1타고요. 네, 전국 1해봐야 서울이겠지만, 이화외고 학생들 한 60% 넘는 학생들이 제 수업 듣고 있으니까 제가 1타 맞고요. 명덕외고는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명덕외고 국어가 2년 전이랑 2년 후가 달라요. 2년 전에는요, 제가 명덕외고를 밑하면서 국어를 할 때 현타가 오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학교 알림이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명덕외고 국어가 평균이 체육보다 높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명덕외고 국어, 그 당시에 명덕외고 국어는 평가 문제집이랑 자습서만 봐도 충분히 다 100점 맞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이건 뭐 내가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그래서 이제 명덕외고 제가 신입 때는 안 받았습니다. 굳이 제가 해야 될 저의 역할이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누가 해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2년 전에 한 선생님이 부임을 하십니다. 성함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2년 전에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그분이 이화외고 1학년 국어를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간곡한 부탁도 있으셨지만 제가 국어를 다시 봤을 때 아마 명덕외고 국어가 그대로 쉽다면 저는 굳이 이거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자, 명덕외고 국어는 평균 난이도로만 보자면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많이 높아지긴 했죠.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명덕외고 정도 되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영수 중에는 평균이 가장 낮아요. 가장 어렵게 아이들이 느끼고 있죠. 그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문해력이 지금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소재로 확장성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문해력과 기본 개념에 충실한 난이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들어가시면 학생들이 받아볼 거예요. 1학기 중간고사 시험 시간표입니다. 그 중에서 국어만 확대해 볼까요?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2개. 이게 교과서입니다. 우리 신사고 교과서를 쓰는데 교과서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근데 교과서를 병행은 하긴 하는데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진도 잡는 기초만 하고요. 나머지 것들이 지금 총 챕터가 한 15챕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개만 교과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다 선생님이 따로 나눠주신 것들 혹은 선생님이 이거 봐라고 얘기하신 것들 여기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1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국어는 전통적으로 문학 쪽에 조금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다양한 소재의 확장성은 아까 광범위한 범위하고도 시험 범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학생들이 있나?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네. 가요입니다. 가요고 수업 시간에 가요를 부르면서 공부하진 않았겠죠. 다만 가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정갈래의 현대 시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배운 바를 적용시켜서 해석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뭘 물어봤냐면 가가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읽고 한번 너가 알고 있는 문학 개념을 안에 집어넣어서 해석해봐 이겁니다. 수업 시간에 사건의 지평선 알려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사를 한번 알려는 줬고요. 노래 불러주진 않았겠죠. 그리고 요걸 이용해가지고 맞춰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바라는 건 뭐냐면 문학 개념어를 공부시키고요. 그 문학 개념어를 처음 보는 작품에 적용할 수 있니? 이거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수능이죠. 또 하나 볼까요? 박주연의 광문자전.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중간고사. 이제 들어가자마자 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 갖고 와봤어요. 어떤 건지 감을 잡으셔야 되니까. 박주연의 광문자전을 쭉 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작년 수능특강, EBS 수능특강에 실린 작품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바가, 우리 흔히 말하면 요 표 있죠? 이 표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본 적이 없는 표입니다. 사실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 문학 개념으로 치면 절대론적, 그 다음에 표현론적, 반영론적, 문학을 해석하는 이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그걸 절대론적으로 해석해봐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고요. 그 특징을 표로 선생님이 만드셔서 이게 뭐게를 기본 깔고 그리고 그걸 정해서 문제 풀어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 때 뭘 해야 되냐면 문학 개념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학 개념어 공부.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다양한 소재로 확장성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신사고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세계인권선언을 주고 이거를 거기에 적용해서 풀어봐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 미국의 한 언론에 따르면 하면서 신문기사 줘가지고 그거 해석해서 풀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문학 이론에 관련된 학설 2개를 알려주고 그걸 이용해서 풀어봐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본 다 보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게 하고 있죠. 공통점이 뭐냐면요. 보기를 학생들이 본 적이 없는 보기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문해력을 갖고 이걸 읽어. 그리고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채고 그걸 네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합산해서 한번 작품에 적용해서 풀어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기출을 미리 보는 것도 큰 의미 없고요. 미리 보는 것도 큰 의미 없고요. 작년에 나왔던 작품들을 미리 공부하는 것도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럼 뭘 공부해야 되느냐? 문학 개념어랑 문해력을 높이는 공부를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문학 개념어와 해석 능력, 비문학, 문해력과 구조화 이렇게 썼는데 빨간색이 지금 시급한 것이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 써놨어요. 왜 더 시급하냐면요. 이거는 중간고사 기간에 바로 공부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2달, 3달은 준비해야 될 것이고 국어의 선행이라는 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선행이라고 할 거라면 이겁니다. 문학 개념어랑 해석 능력을 공부하는 거, 비문학에서는 문해력과 구조화를 하는 거. 자,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이걸 어떤 식으로 제가 공부를 시킬 거냐면요. 이렇습니다. 문학 개념화 해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중에 있는 많은 학원들이 아마 문학하면 문학 작품, 작년에 나왔던 작품, 3개년치 이런 거 하겠지만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거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매해 중복되는 작품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많은 문학 작품들을 선생님이 원하는 건 문학 개념어를 공부하고 문학 이론이라고 하겠죠. 이론을 공부하고 실제 그걸 구체적인 작품에 적용해서 해석해봐 자꾸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수능이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특히 학생들은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시어를 나눌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겁니다. 시적 화자, 시에서의 주인공, 말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좋으면 긍정적인 거, 나쁘면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상승 이미지는 뭔가 막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 하강 이미지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 상승 이미지는 뭐 아침 햇살 같은 거 얘기하면 될 거고요. 하강 이미지는 빗물 같은 거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흔히 뭘 가리키냐면 상승 이미지는 얘들아 주로 긍정적인 거고 하강 이미지는 얘들아 주로 부정적인 거야 라는 걸까지는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지식이죠. 그런 다음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자 이게 평가원에서 낸 시어예요. 자 제목이 연륜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왔으면 제가 물어보겠는데 연륜하면 학생들은 보통 연륜이 뭐야? 라고 하면 느낌 같은 걸로 뭐 약간 나이 들고 베테랑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연륜은 해년자에 박효륜자 다시 말해서 해마다 감기는 거니까 나이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에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자 시험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요. 연륜에 이렇게 림을 치고 이게 긍정적 시역에 부정적 시역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시어가 이거 이제 어머니들도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 서른 남은 해 자신의 인생이죠. 그리고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 날로 굳어져서 곱게 감기는 연륜. 곱다랗게 감긴다는 말에서 학생들은 긍정적인 시험가 하거든요. 근데 쭉 읽으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하자 나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그럼 무슨 말이 돼버리냐면 연륜을 끊어내고 나는 연륜을 끊어내고 불꽃처럼 살 거야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 나오는 거죠. 불꽃? 상승 이미지? 네. 불꽃처럼 살 거야라는 상승 이미지를 보고 알 수 있고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연륜이 발 아래 깔린다 그랬어요. 나의 서른 남은 인생이 발 아래 깔린다. 아, 화자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석하는 방법인 거고요. 이 해석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거 상승 이미지가 뭔지, 그리고 뭐 하강 이미지가 뭔지, 부정적 이미지가 뭔지, 긍정적 이미지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 해석력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을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 지식은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방학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문학 개념어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학생들은 꼭 지금 문학 작품집을 공부할 게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문학 몇 선, 100선, 600선 이런 거 읽을 게 아니라 문학 개념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잠깐 다른 얘기 하자면요. 제가 하나고, 이화외고, 명덕외고를 보통 가르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한테 선생님 합격했어요. 그 중에 명덕외고 친구도 있어요.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알려주는데 지금은 딱 정시가 아니라 수시가 끝난 지점이죠. 외고에서요, 특목고에서 수시를 벌이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일이에요. 명덕에 온 이유는 수시를 통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시작되는 중간고사요,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기준이 그걸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한 번 못 가면 에이 봐줬다 뭐 다음에 잘 보지 뭐 하면 되겠지만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대학 입시를 10번에 나눠서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곧 3학년 때 2번 나눠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그렇게 가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저렇게 해가지고 해석하는 법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능력치잖아요. 능력치기 때문에 시험 바로 직전에 아이들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 운이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운 있는 사람은 직전에 본 사람 못 이기거든요. 직전에 보라고 제가 손필기를 보통 해서 주는데 이거는 그런 겁니다. 해석은 이렇게 같이 해보고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보통 이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달달달 읽고 가겠죠. 사실 바람직한 문학의 공부 방법은 아니겠지만 확실한 시험의 공부 방법이죠. 네, 그래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비문학이요. 저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사회과학을 한 사람이에요. 법학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장 강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죠. 어려운데 올해만 조금 특이하게 문학이 올라오긴 했는데 자 비문학은 그냥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거 아마 여기 있는 중3 학생들은 알 수도 있을걸요. 신입생들은. 작년 3월 고1 학평 문제예요. 지문이에요. 읽으면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누구도 어렵게 느끼지 않고 읽으면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상대평가를 하는 거고 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시험 공부란 이런 거예요. 저거를 그냥 읽고서 이해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기 머릿속에 무언가를 구조화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빠르게 선생님이 물어보는 핵심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읽어봤어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주 중요하지만 시험에 있어서는 신기루 같은 거예요. 내가 문해력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 지문을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비문학에서 실질적인 시험 공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물론 아이들한테 지문 읽으면서 이거 이런 식으로 읽는 거야, 문장과 문단 이렇게 구조화된 거야 막 시키겠지만 결국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게 할 종이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시험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법. 문법은 이건 약간 외고 특인데요. 외고에 가보면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 꽤 많습니다. 꽤 많고 그때가 보통 이제 문법에 대한 지식이 습득될 나이에 갔다 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한국 선생님이 국어에 관사 없죠.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들 늘 그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는 국어를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틀릴까요? 네, 왜 그러냐면요. 국어는 아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가장 많이 바뀌는 게 국어일 거예요. 중학교 국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 명덕외고 국어처럼 평가 문제집이랑 자습서만 열심히 풀면 되는 게 국어예요. 근데 아닙니다. 아니고 그 중에서 문법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문법은 사실 중학교 문법이 40%는 이미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60%를 덧붙이는 거 정도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60%는 중학교의 문법이고 40% 덧붙인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와 달리 고등학교 때 문법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파편화된 걸 모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체계화해야 됩니다. 그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올드하지만 자기 손으로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아니지만 다른 것보다 문법 수업 시간에 있어서는 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가 필기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나중에 수능에서도 보통의 경우에 외고 학생들은 언매를 선택합니다. 언매는 왜냐면요. 화작은 쉽지만 변수들이 많아요. 읽어야 하고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근데 언매는 내가 알면 한 문제당 30초면 바로바로 쳐나갈 수 있는 게 언매거든요. 그래서 공부 좀 할 수 있는 친구들, 특목고 학생들은 보통 언매를 시키는데 그 언매를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 잘 들으세요. 지금 뭘 하면 되냐면요. 방학 동안에 자기 문법책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고등학교 문법은 1학년 문법, 2학년 문법, 3학년 문법이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고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보면 3학년 기출을 변형해서 냅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1학년 때 문법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1학년 때 반드시 완성시켜놔야 되고 그 기초로 지금 방학 때 자기만의 문법책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책이라는 것은 여러 번 볼 때 힘이 발휘되는 거지 10권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요. 한 권을 10번 보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3년 볼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을 골라가지고 그걸 끝까지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떤 책이 좋냐고 물어보시려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손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 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필해놓고 이런 식으로의 문법 공부를 시킬 겁니다. 문제 자체는 화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나오는데 3학년 문제를 바로 풀어야 돼요. 1, 2학년 문제 따로 없습니다. 제 수업 시간은 우선 방학 동안은 수요일 1시부터 4시가 될 거고요. 4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국어는요, 어머니들,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왜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타는 법 혹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 문제집 풀었다고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가 읽어보고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클리닉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해봐야 되거든요. 잠깐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제가 이화외고 수업하는 건데, 수업할 때 보면 중간에도 질문받고 카톡으로 질문받고 엄청 많은 질문을 받지만 역시 선생님 얼굴 보고 질문하고 싶으니까 애들이 줄 서서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줄 서서 질문하는 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명확해요. 뭐냐면 장점은 제가 애 표정을 보면서 너 이거 얘기해 줬는데
애들은 보통 고개 끄덕입니다. 근데 모르거든요. 모르는 거 보이면 다시 알려줄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뭐냐면 아이들이 적극적인 아이 그리고 뭐 수줍지 않은 아이 이런 아이들은 잘 물어보지만 수줍은 아이들 뭐 성격상 이런 거 잘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애들은 계속해서 뭐 대면 질문 같은 걸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를 하냐면요. 물론 저도 클리닉에 참석할 생각이지만 지금 제 제자 명동외고 2년 전, 그러니까 작년이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겠네요. 작년 회장했던 친구 있어요. 전부 회장했던 친구. 지금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우리 조교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조교 맡아서 클리닉을 플러스 알파라는 이유는 아직은 시간을 정확하게 책정은 못하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이 공부가 되어 있는지 몰라서. 다만 이 클리닉 시간에 그 조교 친구를 통해서 뭐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냐면 단순한 국어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되게 궁금한 거 많을 거거든요. 그런 걸 선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무슨 뭐 이렇게 행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날 수는 없거든요. 하면서 계속해서 이건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친구 한 명을 섭외해 놨고 만약에 모자라면 한 명 더 대기 중인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문법 문제집이요? 따라 알려드릴게요. 문법 문제집은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공부하실 때 문법이랑 문법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문법을 풀어가는 방식이 조금 세련되졌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준은 하나 있습니다. 이제 특정 출판사를 언급하기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얇은 겁니다. 얇은 게 가장 좋은 문법책입니다. 왜냐하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어넣어서 내용을 넣으려면 자세하게 넣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학교 시험에 필요한 문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한 권을 10번 볼 수 있게 가장 얇은 거. 정말로 가셔서 그냥 보지 않고 문법책 중에 제일 얇은 거 그냥 센치로만 재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문법의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고 다만 이론서를 고르실 거면 가장 얇은 겁니다. 가장 얇은 거. 그리고 문학 제발 아무 생각 없이 작품 읽지 마시고 개념어 공부하셔야 돼요. 개념어. 문학 개념어는요. 말씀드릴까요? 문학 개념어 책이라는 게 한 2권, 3권 정도 나와 있을 겁니다. 문학 개념어라고 치시면 돼요. 20살. 그러면 나와 있을 거고 그걸 보는 게 훨씬 실질적인 점수에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